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팅을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 제품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나요? 혹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네. 아까 전에 그 네 번째 질문도 그렇지만 약간 품질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네거티브한 그 인식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연을 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 미팅 및 전문 테스터를 모집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쪽 분야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테스팅 받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써가면서 결함이 많이 나올지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사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같은 부분에는 이제 뭐 설문조사라든지 고객 반응을 많이 좀 살펴보시려고 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정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테스터를 찾고 이런 서비스를 얻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네. 아직 이런 것들이 큰 기업이나 어떤 자금력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좀 어려운데 그럴지라도 조금 찾아보시면 기존에 그러한 업력을 가지고 또 결과물을 낸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결국 발품 팔아보고 많이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죠. 찾아보셔서 자기가 가진 자금력이나 어떤 시간에 대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고 특별히 그 업체들이 그런 테스트를 진행했던 업체들을 좀 만나서 아니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어떠했냐라고 결과를 보고 그렇게 좀 정보를 좀 취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연 이걸 통해서 가치가 올라갈 것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저장되어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편리하고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이 이제 테스팅을 하면 제품 가치가 올라가냐였었는데 가치가 테스트를 통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우리 서비스에 그런 가설이 있는데 이것을 테스트를 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용자들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이 검증이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를 이용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기도 전에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테스트라는 것은 제품의 가치를 올린다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제품의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작업이 아닐까, 그 기반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저희는 이용자들이 이제 몇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했었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업데이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기 전에 구글 앱 리뷰가 이제 오류 관련된 리뷰로 또 도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도로 했던 이 업데이트를 인한 효과를 검증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더 안 좋은 것은 앱에 이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온 앱의 이제 평판이랄까 그 리뷰와 평점들이 일순간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했었을 때 앱의 가치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록이 하나 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팅을 통해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이미 기존에 대표님들이 고민하시고 하는 그 가치를 고객에게 검증받기 위한 작업이 테스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테스팅을 수행하실 때 그런 어떤 장벽이라는 이런 게 좀 낮아지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질문도 공감이 많이 되고 답변도 되게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저희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이 끝나고 서비스 런칭 날짜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변하는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연을 좀 말씀드리면 이미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방향 설정과 개발까지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출시일이 다가오는데 지금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의 결함이나 사용자의 개선 사항이 많이 나올까 내심 두렵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구성원이 노력해서 만든 서비스를 일단 출시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유지 보수하면 되죠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렇게.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마음이 무겁냐면 테스트를 개발 끝난 이후에 하는 작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테스팅을 한다. 근데 개발이 끝날 때쯤에 우리 스타트업은 바로 뭘 하죠? 시장 진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이나 고객에게 개발이 끝날 때쯤이면 이미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테스팅은 개발이 끝난 다음에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일을 계속하면서 테스팅은 우리가 개발 단계 이후에도 분명히 업무적인 태스크가 있지만 요구사항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부터 그 가설 단계에서부터 테스팅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고객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의 생각을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받고 테스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피봇해서 계속 나가려는 어떤 대표님들의 의지라고 보이는데 그게 단순히 용어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이렇게 테스팅이라는 게 들어가면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 라는 쪽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님들을 만나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네. 출시 이후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출시 바로 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앞단계 요구사항에서 품질 관련이나 테스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이 좀 명확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기업들을 만나면서 멘토링이나 코칭을 할 때 여쭤봅니다. 대표님 제품에는 요구사항이 있나요? 처음에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좀 낮다고 봅니다. 대부분 대표님들 머릿속에 있거나 아니면 대표님과 직접 개발을 하는 메인 개발자와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능이라든지 프로세스를 정리한 거를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을 준비해봤습니다. 샘플을 준비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요구사항과 진짜 디테일한 요구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두 가지로 실제 스타트업 제품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머지 이미지로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데가 이제 화면을 어떻게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UI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글씨는 잘 안 보이시지만 그 번호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이 되어야 된다는 걸 디스크립션으로 나타낸 겁니다. 사실 이 정도의 요구사항을 갖춘 스타트업도 많지 않으세요. 자, 대표님도 한번 보시면 우리 요구사항과 좀 비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격려나 아니면 뭐 제가 박수를 드린다고 뭐가 특별해지진 않지만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근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잘 설계를 하고 개발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주황색 글씨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색창을 그냥 단순히 구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글자는 몇 개까지가 들어가고 몇 자까지가 들어가고 몇 바이트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특수 문자나 스크립트에 대한 예외 처리는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실은 요구사항이 있어야 우리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거기에 정확한 걸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대표님들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네, 좀 많은 부분이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요구사항을 잘 만들어 놔야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제대로 되고 설계가 잘 돼야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개발이 잘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결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빈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테스팅을 하실 때 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품질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님들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나 품질 관련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사항을 분석하거나 고객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테스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좀 요구사항도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그 고민 저도 10분 이해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서비스가 미뤄지더라도 그 크리티컬한 결함이나 이런 중요한 결함들은 반드시 수정을 하고 가야 그 앞에 대표님들께서 혹은 개발자 내 동료가 노력한 그 시간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보시면 네. 팬데믹 시대에 국내 및 글로벌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테스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연을 좀 읽어보면 현재 팬데믹 시대에 잠재 고객을 만나기도 그렇다고 설문조사로 사업 진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는 글로벌 지향 중심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 서비스 국가 방문도 쉽지 않고 방문을 한다고 해도 고객을 어떻게 모을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외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하거나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네. 저도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한, 네, 안쓰러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이제 주어라이스 듀오 두 번째 제품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해외 크라우드 펀드를 통해서 소개는 됐지만 이게 좀 개선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선 사항을 저희는 이미 고객들의 리뷰와 또 고객들의 후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개선해 왔고, 이번에 이제 펀딩을 통해서 국내와 일본에 이제 수출하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을 저희는 아예 SNS 마케팅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 유튜브에 올리고 그곳에서 오는 이제 고객들의 반응들을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홈카페 영상을 올렸을 때 실제로 일본, 태국,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영어가 다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기 돌려서 답변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주시는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구현됐냐, 투명하려면 어떻게 쓰게 되느냐, 또 제품은 어디서 구매하느냐, 이런 요구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4년 동안 저희와 함께한 고객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들을 위한 행사,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을 다시 또 만족시켜 드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계속 소통하고 그분들과 이렇게 제품 개선이나 새로운 런칭도 소개해 드리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온라인적으로 계속 좀 소통을 하시면서 네, 그런 고객의 니즈라든지 상황들을 파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네. 네,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는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테스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다른 스타트업들, 초기 스타트업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인원이 작은 인원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저희가 제품을 기능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사실 외부에 다 테스팅을 맡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제품 개선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었을 때는 개발자가 테스트를 하고 이제 팀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은 저희 앱 핵심 유저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에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이제 한 100명의 유저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유저들 정식 출시 이전에 실제 사용 유저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대규모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는 것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클라우드 테스팅 업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좀 더 들어간다는 점이 이제 좀 기존에 있던 테스트 프로세스와 좀 다른 점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팬데믹 시대라고 해도 그 클라우드 테스팅을 맡기게 되면 의사소통이 대부분 이제 메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만나서 꼭 어떤 내부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시대와 상관없이 이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기존에 저희 오픈 채팅방 있는 유저들과
테스트를 진행했었을 때는 그 유저들이 아무래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언어가 그냥 오류가 했어요. 어디에 오류가 발생했어요라고 이제 제공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개발자들이 다시 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부 클라우드 테스팅 업체에 맡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알기 쉬운 문서로 다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문서를 개발자들에게 공유를 하면은 개발자들이 알아서 이제 한눈에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찾아 들어가서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외부에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 저희 네. 좀 크라우드 테스팅이라고 좀 생소한 크라우드 펀딩은 들어본 것 같은데 크라우드 테스팅 좀 생소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한 바를 설명을 드리면 네. 크라우드 테스팅이 약간 베타 테스팅하고는 비슷한데 베타 테스팅은 뭐가 안 돼요, 이러니까 사실 개발자가 좀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크라우드 테스팅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좀 개발자가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뭔가 문서화든가 뭔가 체계가 있어서 그걸 좀 수정하기 좋은 그런 테스팅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고도화된 베타 테스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베타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유저들이 테스트에 어떤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아니라서 저희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의사소통에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크라우드 테스팅은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이제 테스터 분들 모집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사항과 테스트 범위를 지정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그것들을 문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의사소통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그 문서를 개발자에게 전달을 하면 개발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그 품질 관리 보고서가 이제 첨부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점이 좀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다. 그리고 오류 이외에도 대표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을 했었을 때 느끼는 불편한 점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크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대표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테스팅을 통해서 분명히 도움받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그렇죠. 물론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고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좀 필요한 작업이다. 네. 그리고 필요한 업무다라고 네. 제가 이제 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온라인 테스팅, 이 온라인 마케팅이나 테스팅을 통해서 도움이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뭐 테스트 도입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이렇게 뭐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사실 말로는 쉽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걸 도입했을 때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테스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유저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앱 리뷰에도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팀원들이 모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공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입을 했었으면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지만 이미 우리가 그 테스트가 없이 출시를 했었을 때 그런 안 좋은 점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테스트 기간을 잡고 그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테스트를 하자라는 것을 또 이제 그때 상황에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테스트 명세서를 작성을 해놓고 그대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팀원 내부에서 새로운 테스트 프로세스가 도입을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은 저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 좀 이렇게 뼈가 아플 수도 있지만 네. 좀 그 품질 관련해서 좀 그렇죠. 타격이 있었던 부분들이 네. 구성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오히려 쉬웠던 네. 부분이 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네. 저희가 일정을 잡을 때 이 정도까지 일정을 잡고 출시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오히려 더 개발 외에 테스트 기간을 별도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추가적인 기간을 두는 거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라이즈 자사몰을 오픈하기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제 외적인 부분이 되겠죠. 고객들이 정말 얼마나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데 또 전환하는데 불편함이 없을까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인들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때 느꼈던 그 품질 지수가 뭐 한두 개 정도였으면 저희는 한 100여 명이 테스트했는데 80 몇 개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안 했더라면 많은 잠재 고객과 그 저희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아니면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자 했던 분들이 나갔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고객의 경험치가 쌓이고 그분들의 리뷰가 쌓이고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제품도 개선되고 또 서비스도 개선될 텐데 그러한 첫 허들을 못 넘을 수가 있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 보고 얘기하신 대로 뭐 전부를 다 개선할 수 없었지만 빠르게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했을 때 실제로 제품 런칭하고 판매가 더 이제 용이하게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지금 현재 이제 언택트 뭐 코로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언택트 및 이런 것들에 기반에 홍보라든지 마케팅, 품질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우리가 간단한 IoT 장비인데 미아 팔찌, 미아 방지 팔찌인데 그게 사실은 북미 쪽이나 이렇게 유럽에 50만 개 수출이 예약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은 좀 기업이 크기 때문에 테스터도 안에 테스팅 팀도 있고 개발팀도 있고 이렇게 다 갖춰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베타 테스팅 비슷한 크라우드 테스팅 같은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실제 사용자들한테 쭉 이렇게 아기가 있는 부모님들하고 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오류가 발견됐나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미아 방지 팔찌나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어떤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디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관리는 어렵고. 근데 그때 당시 기술의 GPS는 실내에 들어가면 측정이 불가했어요. 측정이 불가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다 개발하고 테스팅할 때는 뭐 10m, 15m 이렇게 할 때 다 잘 됐는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앱을 깔고 아이들이 팔 들고 뛰어다니는데 아이들이 떨어져도 울리지 않고 혹은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면은 이 계속 울리니까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빨리 예, 이런 사례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고객, 실제 상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직접 고객을 만나는 것도 사실 요즘 시대는 쉽지 않고 또 서로 부담이 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제 가장 큰 궁금한 점이나 진입 장벽 뭐가 있냐면 온라인 테스팅 그래 좋다. 근데 이 온라인 테스팅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어떤 증명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기관의 10가지 사례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네. 오른쪽 잘 보이시나요? 보면은 기존의 지역 과제 및 우리가 이제 R&D 과제를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품질 관련이라든지 테스팅을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그걸 했을 때 이제 여기는 컨설팅이라든지 매니지 비용을 빼고 순수 테스팅 비용입니다. 했을 때 참여 인원은 이 비용으로 이렇게 한 명이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테스터는 경력이 13년 차, 굉장히 베테랑 테스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함 돌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탁월한 테스터가 들어갔는데 보통 한 개 기업을 할 때 한 7점 몇 개 정도 나왔고 기업 반영률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계신 기존의 랩실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테스트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대표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비대면의 테스팅은 결과는 다음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일단 여러 가지로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이 비용 자체도 저렴한데 더 많은 인원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동비라든지 숙박비, 식대 이런 걸 굳이 기업이 내지 않아도 테스팅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실제 결함 발견수나 개선사항 발견수도 굉장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중복 결함 한 30% 내외로 있고요.
여러 명이 하는 거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수치보다도 실제로 이 아래에 있는 기업 반영 비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0개, 300개를 잡아도 기업이 이거 뭐야? 이거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다 그냥 리젝 시켜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클로즈 시켜버리면 아무리 많은 결함이나 개선 사항을 찾아도 우리 대표님들한테 필요하지 않겠지만 이 기관에서 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10개거든요. 근데 10개의 평균 반영 비율이 119.7. 이게 거의 출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주로 의뢰를 하시거나 요청을 하실 때 우리 제품은 기능적인 부분은 잘 개발이 돼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적인 부분만 좀 봐달라. 그것까지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100% 수긍을 하고 네 그러면 혹시라도 기능에 결함이 있으면 잡아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기존 비용에서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원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결과를 우리가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아까 전에 보신 대로 그렇게 나와서 약간 대표님과 개발자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질적인 결과를 통해서 온라인 테스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거는 두 분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직접 발로 뛰고 경험을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영훈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기존에 경험한 대표님들이나 회사를 찾아서 그 테스팅을 받았을 때 어땠냐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는 것도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대표님하고 그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신박한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경영이나 마케팅을 할 때 문과 쪽이죠, 약간. 고객 조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제품을 하거나 고객 조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고객 조사는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IT 쪽의 고객 조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IT 쪽에서 고객 조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인데 이 문과 쪽의 고객 만족도라니 고객 그런 조사보다 좀 더 정량적으로 결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또 어떤 환경에서 했는지 이런 걸 좀 대표님들이 우리 제품의 품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IT 쪽의 고객 조사가 테스팅이다. 그래서 나는 테스팅이라는 게 혹시 마음에 걸리시면 나는 IT 쪽, 이과 쪽에 고객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이렇게 가름하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이 스타트업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시장 진출할까 이것이 오늘 그 주제였어요. 근데 두 분 대표님들께서 참여해 주셔갖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사실 품질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들으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그 실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나 이런 비대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시지만 귀한 자리에 함께 나와서 좋은 얘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 잡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에코인에너지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전환하는 재활용 장치를 개발 및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무산소 열분해라는 기술을 통해서 폐플라스틱을 산업용 연료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산업용 연료유는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현재 불법 방치 쓰레기산과 같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육지 폐플라스틱과 전 인류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 폐플라스틱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소셜 밸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충남에 위치한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 근무하며 우연히 본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출원한 특허가 등록이 완료되면서 창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7년경 원자력 연구원 출신이신
현재 기술 이사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창업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SK그룹에서 투자를 받게 되면서 폐플라스틱 처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제작 완료 예정인 상용화 장치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 선별 업체에 설치하고 생산되는 재생 연료유를 한전 중부발전에 기동 연료유로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